안녕하세요. 전주대학교 영어방송학과 교수 정승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작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. 이 영화는 1982년도에 첫 개봉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당시에는 엄청나게 참패를 했다가 매니악층이 생기면서 1992년도에 디렉터스 컷으로 다시 개봉을 하게 됩니다. 감독이 원하는 결말과 가장 중요하게 그 영화의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손을 보긴 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건드리지 못했다 그래요.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한 2버전 정도가 더 있고 드디어 2007년도에 디지털로 리마스터링 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수정을 마친 파이널 컷이 이제 개봉이 됐어요. 그게 아마 지금 제일 많이 구해보실 수 있는 버전일 거예요.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타이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조인간 레플리칸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. 이 넥서스 6는 뭐 외향적으로는 사람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됐고요. 그 신체적, 지적 능력은 훨씬 월등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개발이 됐지만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이런 노역 등에 이제 동원이 되다가 이제 우주 식민지에서 일을 하던 이 레플리칸트들이 이제 유혈 반란 사태를 일으키게 돼요. 거기서 이제 몇몇이 살아남았고 그 레플리칸트들이 이제 지구로 잠입하게 되는데, 왜냐면 이 넥서스 6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괴되게 이렇게 설계가 됐었거든요.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지구로 오게 된 거죠.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. 근데 지구에는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이런 레플리칸트들을 찾아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특수 경찰반이 있어요. 이 영화의 주인공 릭 데커드라는 인물도 역시 블레이드 러너입니다. 그래서 이 임무를 맡아서 이제 뒤를 쫓다가 타이렐사에서 근무하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을 알게 돼요. 근데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이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인간인 줄 아는 레플리칸트였던 거예요.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둘은 이제 사랑에 빠지고 과연 인간이란 뭔가 그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뇌를 하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시대적 배경이 당시보다 한 30-40년 뒤에 그 극미래로 설정을 했어요. 201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랑 어떤 느와르적인 이런 장르적 특성으로 스타일을 갖고 가거든요.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나 좀 느릿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세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설정이라든지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그런 설정도 뭐 지금까지도 많은 SF 영화들이나 뭐 공각기동대 같은 애니메이션, 뭐 게임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를 너무 앞서간 저주받을 걸작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뭐 작품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언젠가는 그런 작품들은 뭐 빛을 보겠지, 언젠간 인정을 받겠지 하는 교훈도 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명작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레플리칸트의 리더가 죽는 장면이에요. 영화의 마지막 부분쯤에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아요. 그 상태에서 릭하고 싸우게 되거든요. 근데 릭이 싸우다가 그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데 그걸 또 구해줍니다. 그러고는 자기는 그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하얀색 비둘기를 이렇게 품에 안은 채 가만히 앉아서 과거의 기억을 막 회상을 해요. 근데 이 레플리칸트도 알 거거든요. 그게 자기가 진짜 경험한 기억인지 아니면 주입된 인간의 기억인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한테는 그게 실제로 경험했던 거고 감정했던 것처럼 지금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그걸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서,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를 이제 더 이상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슬퍼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. 제가 20살 때는 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유를 많이 누렸죠. 그러다가 한 1-2년쯤 지나니까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남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하는 것들이 좀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. 게다가 그 시기가 IMF 시기이기도 했고 또 몇 년 뒤면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하지만 세기 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독특하고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봤죠. 왜냐면 다른 오락거리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그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영화에 몰입을 하니까 현실을 좀 잊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다시 또 영화를
다 보고 마치면 굉장히 또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. 그 영화 속과 이 현실을 또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또 다시 또 영화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었던 거죠.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좀 달랐던 게 보는 내내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억눌려 있고 이런 느낌들이 강했는데 보고 나니까 오히려 좀 명쾌해지더라고요. 그게 뭐 어떤 지점이나 특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사실 지금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나는 누구지?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? 아니면 뭐 내가 30대는 뭘 하고 있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고민만 한다고 사실 나아지는 거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. 근데 이걸 통해서는 그냥 아 진짜 그렇겠구나. 일단은 뭔가 움직여보면 결과가 어떻게든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불안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영화를 감상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할까 그러면? 마무리멘트를 보통 교수님들께서 약간 이번 영상 찍게 된 뭐 소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뭐라고? 막 그냥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뻔한 것 같은 거야. 뭐 코로나인데 뭐 열심히 하시고 그거는 말씀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냥 좋겠습니다. 교수님 이게 다예요? 그냥 그래버려. 그러면 왜 그러세요? 그럴까요? 뭐 어떻게 그냥 고객 정도만